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저희가 분류관, 분류식, 함유식에 대해서 좀 봤었죠. 그런 거에 대해서 중간에 매뉴얼들이 있었습니다. 광고 유지 관리를 위해서 사람이 들어가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CSO랑 SSO 간단히 한번 복습해 보고요. 매뉴얼, 그리고 매뉴얼을 관리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사람이 직접 들어가게 돼요. 그럼 거기에서 안전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산소입니다. 산소 결핍. 저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산업 현장에서 사고 난 것들을 가끔 접하게 되면은 어느 정화조나 어디 들어가서 뭐 작업을 하다가 작업자들이 숨지는 경우가 나오죠. 다 산소 결핍 때문에 원인이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II라고 나왔습니다. II, 인필트레이션하고 인플로, 침입수, 유입수입니다. 침입수, 유입수. 여기서 II라는 것은 분류식 배제 방식에서, 분류식에서 오수관에 오수가 아닌 다른 물이 유입되는 것이라고 보면 돼요. 다른 물이 유입되는 거. 잠깐만, 이걸 좀 내려야 되겠다. 침입수, 파손된 관, 그리고 관이 이어지는 곳에서 관 이음부의 접합 불량, 연결부 접속 불량, 맨홀벽 등의 광고 부실을 통해서 광고의 부실, 하수 외의 물이 하수 광고로 유입되는 겁니다. 하수 외의 물이 하수 광고로 침투. 유입수는 강우 유출수가 하수 광고에 직접 유입되는 거예요. 강우 유출수가 하수 광고 유입, 침입수는 하수 외의 물이 하수 광고로 유입. 그렇죠? 하수 외에, 빗물도 하수 외니까요. 유입수도 침출수의 일부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 이런 것들이 침입수와 유입수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 그림으로 잠깐 보면은, 자, 침입수로 침입수와 유입수란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침입수가 무엇인지 먼저 한번 보게 되면은, 관의 균열이나 관의 접합 부분, 관과 맨홀의 연결 부분에 균열에 의해서 지하수나 빗물이 침입하는 것이죠. 유입수, 그러니까 유입수는 잘못된 접합, 오접이라고 얘기하는데 오수관과 우수관이 연결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죠? 오수관은 오수관끼리 되고 우수관끼리 돼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 우수관이 우수관과 연결됐죠. 또 오수관은 되어 있구나. 이 우수관이라서 연결되어 있죠. 이 빨갛게 된 게 유입수, 파랗게 된 게 침입수입니다. 우수관이 오수관으로 되어 있고, 또 빗물도 이렇게 오수관 맨홀로 빗물이 직접적으로 투입이 되고요. 침입수, 여기서 이음부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 외에 있는, 오수 외에 있는 다른 이물질이나 물이 일로 침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 좀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II, 침입수하고 유입수가 발생이 되면 뭐가 가장 문제가 되겠습니까? 오수량이 증가하게 되겠죠. 기존에 오수량의 광고가 있는데 그 외에 다른 물질이 계속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로 인해서 하수 처리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한마디로 불명수라고 해요.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불명확한 물이다. 이렇게 해서 불명수라는 용어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II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CSO. 자, CSO 저번 시간에 잠깐 봤었어요. 함유식 하수도의 원료수를 줄여서 CSO라고 합니다. 함유식 하수도. 왜냐면은 이 다음에 보면은 SSO 나오고, 이건 분류식 하수도에서 원료수. 원료수는 똑같은데 함유식이나 분류식이나에 따라서 CSO, SSO 이렇게 있습니다. 요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함유식 하수도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었어요. 함유식 하수도에만 있는 것, 우수토실입니다. 우수토실 뭐였죠? 그림 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우수토실은 강우시, 비가 많이 오면 빗물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곧 하수가 늘어납니다. 하수가.
함유시키니까 빗물이 같이 하수관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하수 처리장에서 일정 시설 용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모두 처리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럴 때 우스토실에서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없는 초가물들을 강으로 바로 직접적으로 배출하게 만들어요. 문을 딱 막아가지고. 이 배출된 하수를 CSO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배출된 하수가. 일로 가면 더 이상 안 되니까, 그죠? 이 CSO라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CSO 중에는 빗물뿐만 아니라 오수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빗물만 미처리된 상태로 방류가 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크게 강으로 가는 건. 근데 오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수가 같이 함유식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바로 여기서 오염이 직접적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 오수가 포함되어 있는, 즉 더러운 물이 포함되어 있는 이 CSO가 강으로, 하천으로 직접 배출되기 때문에 수질 오염에 아주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CSO를 정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처리하면 되겠지 않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현재 국내에는 이런 장치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CSO가 이렇게 우스토실 함유식에서, 물론 함유식도 지금 많지는 않아요. 일부 노후된 지역이나, 따지면은 지금 뭐 새로 생기는 도시들 있죠. 그런 도시들은 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함유식은 예전 오래된 그 전통 가옥들이 많은, 옛날 그 주택가가 많은 아파트 말고요. 그리고 오래된 지역들은 전통적으로 저희가 70년대에 함유식을 썼기 때문에 함유식이 돼 있어요. 그리고 다 새로 보수 작업들을 해가지고 많이 고쳐졌는데 아주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처리 시스템을 저희가 굳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CSO가 발생되는 시기는 1년 중에 며칠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이 며칠 때문에 심각한 오염이 초래하기 때문에 이걸 개발할 필요도 있지만, 또 전체적인 거를 보면은 비가 올 때만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씩 며칠만 사용하기 위해서 그 어마어마한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처리장 같은 거 짓잖아요. 그러면은 뭐 몇백억, 몇천억 들어요. 또 한번 전원도 유지관리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평소에도 가끔씩 되면 유지관리가 되는데, 이거를 뭔가 처리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비가 안 오고 1년 중에 대부분이 우스토실을 통해서 이렇게 미처리된 오수나 하수가 나가지 않을 텐데, 그때는 여기서 처리 시스템이 운영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떤 기계든지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은 다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CSO의 처리 장치에 대한 시설 투자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거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 SSO, 분류식 하수도의 원료수입니다. SSO랑 사실은 CSO랑 유사하죠. SSO는 다른 게 분류식 하수도. 위에 건 함유식이었고요. 그러면 분류식 하수도에는 어떤 원료수가 발생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분류식은 오수와 우수를 분리해서 이원화해서 배제하는 방식입니다. 오수는 오수관을 통해서, 우수는 우수관을 통해서 배제를 하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더러운 물이 흐르는 오수관에 빗물이 유입된다든지 지하수가 유입되다든지, 또는 기타 다양한 형태의 어떤 계곡수, 다양한 형태의 물이 유입되면 똑같이 양이 늘어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양이 늘어나게 되면 오수관은 오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죠. 오수가 아닌 게 들어갔으니까 그만큼 부피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똑같이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을 초과하게 됩니다. 똑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이때 발생되는 초과한 물을 강이나 하천으로 보내주는데, 이게 SSO라고 합니다. 분류식 하수도에서의 원료관이에요. 자, 빗물이 이렇게 긴 빗물바지 통해서 하수 강거로 유입이 됐네요. 그죠? 목에 수도전 이게 올라갔고, 맨홀 뚜껑에서 그대로 올라갔고, 하수 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CSO랑 SSO랑 거의 유사하죠. 근데
둘 다 똑같이 이렇게 돼버리면은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수질 하천에 대해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한 참고 영상 하나 제가 여기 2개 해놨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게 이거. 공장 폐수, 생활 하수가 뒤섞인 더러운 물이 그대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현장을 보여드렸는데, 반대로 깨끗한 지하수나 계곡수가 하수 처리장으로 직행하는 현장도 다반사입니다. 하천에서 흘러가야 할 물이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지면서 쓰이지 않아도 될 처리 비용으로 수십억 원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장석영 기자입니다. 대전 둔산동 일대 복계하천 종점부. 맑은 물이 유등천을 향해 흐릅니다. 하지만 물이 하천으로 빠져야 할 이 부분에 와서는 이 같은 시멘트 시설에 막혀버린 채 모두 하수종말 처리장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물은 대부분 이 일대에서 발생하는 지하수입니다. 땅에서 깨끗한 지하수가 솟구치고 있는데 이렇게 맑은 물이 복계하천을 거쳐 하천으로 가지 못하고 엉뚱하게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과거 마을 주민들의 빨래터였던 보문산 끝자락의 계곡수 집화장입니다. 이곳의 계곡수도 하수박스를 통해 원래는 유등천으로 보내져야 하지만 모두 하수 처리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 내생각에는 하동에서 풍요하시고 다 하수 처리 이렇게 하수 처리장으로 맑은 물이 대량 흘러가면서 처리해야 할 물의 양이 크게 늘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최소 60억 원 이상의 하수 처리 비용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 맑은 물이 하천으로 흘러가 수질이 개선되는 기회조차 원천적으로 박탈되는 상황입니다. 비용이 많았을 때 다량의 물이 이 호수시를 통해서 하수처장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하수처장의 유량이 많이 증가해서 그리고 하수처장의 유지관리하는 데도 어렵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전시장에 대해 오수와 깨끗한 지하수를 분리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대전시장 대문사고 보면 분리한 사업을 사람이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어느 분이 100% 됐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5년간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놓고도 정작 어쩔 수 없다고 답변하는 대전시. 한계가 있다고 치부하기엔 들어간 예산이 너무 엄청납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앞선 보도에서 자, 이거는 깨끗한 물이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죠? 분리식으로 통해서. 그러니까 하수처리 비용이 증가하고 우리가 안 좋은 시스템들을 주고 있죠. 자, 요번에는 뭐냐면 거기에요. 이런 도시화 시스템들이 되게 많은데 이건 지금 수질에만 따지지만 에너지까지 더 하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 시티라는 것들이 나왔어요. 각종 연관되어 있는 것들은 서로 센싱을 통해서 제어가 되는 거예요. 요거 한번 봐볼게요. 하수관은 노후와 불명수 유입, 불량시공 및 오적 등의 문제로 하천 오염, 악취와 같은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 침수, 신고율 등 시민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 매설되어 문제를 발견하기 힘들고 맨홀 내 유독가스 등 악조건으로 유지관리에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하수시설의 신설과 증설, 그리고 막대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한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는 천문학적인 예산과 장기간의 공사를 요합니다. 따라서 하수도에도 스마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최근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습니다. 스마트 하수도 시스템이란 센서 및 IT 기술을 활용하여 하수관 내 유량과 수질을 실시간으로 계측 및 모니터링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처리장으로의 과도한 빗물 유입이나 오염물 유출을 지능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입니다. 기존의 유관조사, CCTV 조사, 영락조사 등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고 평가의 객관성이 결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은 도시 전역 지하에 거미줄처럼 매설된 하수관망의 수위, 유량, 수질 등 각종 센서의 스마트한 설치 및 데이터 전송으로 불명수 유입 누수, 노후화, 싱크홀, 도시 침수와 같은 위험 요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니터링하여 대안을 제시합니다. 기존의 계측기는 전기 인입과 센서 매설을 위해 도로와 인도를 굴착하고 재포장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통행을 방해하거나 감전 위험이 있는 대형 현장 제어반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무선 통신이 불가한 기존의 이동식 장비는 사람이 직접 매놀 안으로 진입 후 노트북과 연결해 데이터를 로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이솔릭은 스마트 모니터링 기술의 핵심 장비로 배터리 기반의 전송 장치입니다. 각종 굴착 및 포장 공사가 필요 없고 밀폐된 매돌 내에서도 무선 통신으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며 수위, 유량, 수질 등 각종 센서를 동시에 연결하여 계측할 수 있습니다. 아이솔릭은 가격이 저렴하고 이동 설치가 자유로우며 세밀한 계측으로 문제 지역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획일적인 계측기 선정으로 부정확한 계측과 잦은 고장으로 과도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졌으나 아이솔릭을 적용하면 측정의 목적 및 매놀 상황에 따라 가장 적합한 센서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유량계, 수위계, 수질계 등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계측된 모든 데이터는 아이솔릭만의 표준화된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관리되며 강력한 보안 시스템이 탑재되어 PC와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빅데이터의 축적과 관광 및 시설물 관리, 수집, 모니터링, 침입수 및 유입수 분석 등 다양한 분석 기능, 타 시스템과의 연동 모듈을 제공하여 놀랍도록 용이한 호환성을 제공합니다. 한국융합 IT의 명품 1호 하수광거 제어 시스템은 강우량에 따라 광거 내 유량, 수질 등을 종합 판단하여 하수 처리장의 효율을 증대하고 하천 수질을 보호하는 시스템으로 국내는 물론 해외 선진국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한우식 하수 처리 시설은 하나의 관으로 생활하수와 빗물이 흐르는 방식입니다. 하천 인근에 위치한 우수토실의 기능은 건기 및 강우 초기에는 하수를 처리장과 연결된 관으로 유입시키고 강우가 지속 시에는 일정량의 하수와 빗물이 동시에 처리장으로 유입되고 그 이상은 하천으로 원류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따라서 함유식은 강우 시 빗물이 하수 처리장으로 지속 유입되어 용량이 초과되므로 처리장의 기능이 마비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분류식 하수관과 정비 사업으로 오수관을 신설하여 생활오수만 흐르게 하고 기존과는 빗물만 흐르게 하는 우수관으로 사용했습니다. 이에 기존과는 우수토실을 폐쇄하여 빗물이 처리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수관에 원인불명의 오수가 유입되거나 강우 초기 시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바로 유입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함유식과 분류식이 공존하는 합병식의 경우에는 강우시 기존 함유식으로부터 빗물이 하수 처리장으로 유입되므로 많은 예산이 투입된 분류식 공사의 효과가 저감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에는 하수 처리장에서 처리 후 방류되는 하수의 수질이 이슈였지만 최근에는 하수 처리장으로 도달하기 전에 하천으로 방류되는 미처리된 하수에 대한 관리가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한국융합 IT는 우수토실에 전용 수문을 설치하고 원격 모니터링과 제어로 오수와 우수의 분리에 최적화된 기술을 제공함으로써 해결했습니다. 강우, 수위, 수질, 하수 처리장 운영 상황을 고려한 의사결정 기법으로 수문을 개폐하여 하수 처리장 효율성 증대와 하천 오염 및 도시 침수 등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성을 살펴보면 우수토실에 맞는 센서를 포함한 조절 가능한 전용 수문, 현장 제어반, 수위계, 수질계, 강우계, GIS 기반 제어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당사가 개발한 유압식 수문과 내장된 센서는 수압과 많은 이물질 상에서도 가장 안정적이며 탁월한 성능을 보장합니다.
각 하수 시설에 설치되어 활용되는 효과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보급된 분류시기는 강우 초기 오수관 내 원인 불명 오수와 오염물 발생 시 이를 하수 처리장으로 이송합니다.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요거는 나머지는 각자 한 번씩 보시고요. 다음 동영상으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